결혼은 했지만 결혼기념일이 없는 10년차 세미 노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그렇다. 결혼은 서로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편, 그리고 소속이 주는 안정까지 얻기에 충분하기도 하다. 그런데 솔로일 때 많이 불안해하던 사람들 중에는 결혼 후에도 불안감이 조금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의 불안을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걸 자주 보게 된다. 이걸 반증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이미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평범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도 차 좀 바꿔라 하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좋다고 여기는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경우 내 소중한 주변인들에게 굳이 말로 그걸 권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좋은 건 혼자 몰래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의 경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2008년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획득한 학위와 경험이 귀국 직후부터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큰 이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어린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조차 해외 유학을 권유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보기 위해서 반대 경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믿었던 걸 가지게 됐는데 그걸 막상 가지고 나서 보니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믿고 그걸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 할부금이 내 수준에서 1년 이상 궁상 떨고 살아야 할 정도로 버겁거나 그 정도로 곤란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소유하게 된 기쁨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가지 않을 경우 아, 내가 괜히 샀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소유하기는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가져다 주는 만족감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을 때가 있다. 그걸 가지면 내가 뭐 될 것 같았고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보니 그게 아닌 거다. 이런 이유로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은 자기가 소유했으나 만족할 수 없는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유하라고 말로 권유하는 거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처럼 하라고 일단 권유한다. 사실 권유하는 행동 자체에 들어간 진짜 의도는 내가 그걸 소유한 일, 그걸 소유하기로 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안도감을 얻고자 하는 거다. 타인에게 뭔가를 권유할 땐 그게 나한테 확실히 이득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옳은 일로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이건 너한테 권유할 정도로 좋은 일이다 라는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권유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의심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살고 있는데 물 위를 떠다니는 백조처럼 사실 내 코가 석잔데 그걸 감추고 아둥바둥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한 걸 너도 하라고 권유한다. 그건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기도 하다.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은행 돈 끌어다 쓰고 혼자 돈 쓴 것 같아 불안해서 다른 사람도 돈 쓰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다. 반대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게 돼서 그걸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타인에게 너도 이거 한번 해보라고 섣불리 또는 굳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까 내가 독일 유학이 내 삶에 큰 이득이 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해외 학위 취득을 말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뭔가를 권유할 때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게 누구에게나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쉽사리 권하지 않는다. 다만 유학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지 않을 뿐이다. 이건 나만 지옥행 열차를 탄 건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반대다.
자기 선택을 지나치게 의심하지도 않고 다수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정말로 충만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물질로 불안을 채우려는 사람에게 끌려 결혼한 사람은 그와 불안을 함께 떠안고 살면서 비교적 자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차를 바꾸고 중심지로 이사하라는 식의 얘기를 할 거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정서적이고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옳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을 쓰지 않는다. 내가 가진 어떤 게 정말로 좋을 때 우리는 소중한 타인에게 다짜고짜 너도 가지라고 권하는 대신 내 것을 좀 나눠주거나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걸 찾아 기꺼이 돕는다. 그러니까 돕거나 책임질 생각도 없는데 너도 하라고 권유한다면 그건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다. 불안한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무의식 중에 낭떠러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 불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자기 자리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소중한 주변인들에게는 너도 내가 가진 걸 가져보라는 명령의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 보이는 건 말하지 않아도 따라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그게 딱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정치인들은 왜 모를까? 모르는 척 하는 걸까?